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강의에서 두 개의 질문을 했었습니다. 톨스토이의 작품에서 6과 12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었죠. 예, 오늘은 그 수의 상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징이란 인간의 감각기관으로 지각할 수 없는 추상적 의미나 가치를 그 유사성이 있는 사물을 통해서 구체화, 형상화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구체화 형상화라는 것은 예를 들어 경회로 북쪽 담장에 있는 이 문을 보시면 이 문의 이름이 필관문인데요. 이 문의 이름은 맹자에 있는 관수유술 필관기란에서 왔다고 해요. 의미가 뭐냐면 물을 구경하는 데는 관수, 물을 구경하는 데는 기술이 있는데 반드시 그 여울목을 보아야 한다. 이 란자가 기란 할 때 란자가 물결을 막 일으키는 난이에요. 물결 난이에요. 그래서 물결을 일으키는 거를 봐야 된다 그랬는데 그 물의 여울목을 보면 그 수원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근본이 물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해요. 삶에 있어서 우리가 그 근본인 도를 알아야 함을 말하는 거죠. 궁궐은 그 기둥 모양이나 기둥의 숫자 등등 곳곳에 상징이 숨어 있죠. 우리가 상징을 배우는 목적은 그 숫자의 근원을 탐구하고 또 색깔의 근원을 탐구하고 그 근원적 의미를 탐구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근원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질서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관계 속에서 질서가 무너졌을 때는 큰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 조직이 깨지거나 아니면 그 조직원이 누군가가 죽거나 아니면 그 조직 때문에 그 조직의 질서가 깨짐으로 인해서 큰 손해를 보거나 하는 그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원형적 상징, 관습적 상징, 그리고 개인적 상징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과제로 질문을 던진 거는 바로 이 세 번째 개인적 상징에 해당해요. 관습적 상징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비둘기 하면 평화, 원형적 상징은 물 그러면 생명력, 정화 이런 걸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창조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의미를 세 번째 의미인 개인적 상징의 의미를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 숫자를 어떤 의미로 썼을까 정말 물어보고 싶지만 우리가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1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찾아보려고 해요. 우선 1은 모든 수의 시작이고 남성을 상징해요. 그리고 원, 씨앗, 그리고 하늘, 양, 그다음에 길하다, 좋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는 여자를 상징하는데 이원성 그리고 여자는 임신을 하잖아요. 그래서 창조력 그리고 항상 두 개가 있으면 고민이 되죠. 자, 공을 두 개를 딱 보여주면서 너 빨간 공 할래 파란 공 할래 하면 그 순간 우리는 갈등이 돼요. 어떤 공이 좋을지 막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이는 갈등을 나타내요. 3입니다. 3은 완전 숫자인데 가장 작은 완전 숫자예요. 완전하다는 건 세 개가 있을 때 완전함을 나타내는데 옆에 있는 달처럼 초승달, 반달, 보름달, 뭐 삼위일체, 삼각형, 그리고 처음 가운데 끝, 하늘, 땅, 바다 이런 것들은 완전함을 상징한다고 하네요. 자, 다음으로는 4인데요. 4는 땅의 숫자예요. 그래서 4는 일단 방위를 나타내요. 동서남북. 그리고 4는 이런 사계절을 나타내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땅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을 상징해요. 또 이 죽음, 불길함 이런 거를 나타내서 우리는 왜 4층 만들지 않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4가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5 볼게요. 5는 인간을 상징해요. 자, 인간이 이렇게 5로 돼 있죠. 그리고 또 오각별, 그 다음에 나뭇잎이 보면은 이렇게 오각 모양을 많이 이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행이 있어요. 이거를 모카토금수라고 하는데 이것을 5가지의 움직임, 오행이라고 하거든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목화토금수로 이 세상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늘을 나타내는 천간 해서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있고 지지가 있어요. 12개의 지지가 있어서 토에 해당하는 지지가 2개씩이에요. 그리고 수도 이렇게 오행으로 나누어지거든요. 이것 때문에 제가 오행을 잠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목, 나무의 숫자는 3과 8이고 또 화의 숫자는 2와 7이에요. 토는 5와 10, 금은 4와 9, 이 수는 1과 6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숫자들이 수가 많은가, 금이 많은가 이런 거를 알아볼 수도 있고요. 계절도 역시 이렇게 목화토금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는 조금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한 거지만 어쨌든 이런 게 숫자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었어요. 문제의 숫자 6입니다. 6은 사랑을 상징해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아마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가 그 책 전체의 내용은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6을 선택한 것 같아요. 뭐 5년 만에 깨달을 수도 있고 3년 만에 깨달을 수도 있고 10년 만에 깨달을 수도 있지만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6이라는 숫자를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6은 또 조화와 화합, 질서를 나타내요. 그리고 영어로는 6, 라틴어로는 6, 잭스, 세스티, 세쉬, 사스 이렇게 이 6이라는 숫자의 발음에는 다 시옷이 들어가거든요. 자, 시옷은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말도 여섯 그러잖아요. 이건 제가 발견한 건데요. 사람 인자하고 모양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사람은 사랑으로 생겨나고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를 상징하는 걸로 아마 6을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 빨간 삼각형이 나타났는데 이게 만약에 화장실 앞에 있다면 여자일까요? 남자 화장실일까요? 여자 화장실이겠죠. 자, 이게 여자를 나타낸다면 요거는 남자. 그래서 여자와 남자의 합을 이루는 별이 육각별입니다. 그래서 육각별의 상징은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육각별은 굉장히 에너지가 좋아요. 우리가 먹는 피망도 단면 모양이 육각으로 되어 있고요. 별집도 육각, 그 다음에 물 육각수이잖아요. 그래서 육은 생명과 질서, 사랑 이런 거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자, 7입니다. 신비의 숫자이고요. 7은 왜 신비의 숫자냐면 이 무지개 보세요. 무지개가 쫙 뜬다는 게 정말 신비하지 않나요? 그리고 3개의 불가사의는 모두 7개예요. 어디든지 신비한 거는 7가지 비밀, 7가지 불가사의, 그리고 일주일도 7일이잖아요. 그리고 이 7은 또 아테나를 상징하는데 이 아테나는 보통의 그 태어나는 것과 좀 다르게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없어요. 그리고 제우스의 머릿속에서 있다가 머리를 도끼로 쪼개면서 이 아테나가 탄생했다고 하거든요. 신비함을 그래서 상징해요. 아테나는 지혜와 정의를 상징하는데 무섭게 방패와 이렇게 창을 들고 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자, 8입니다. 자, 8은 이렇게 한자로 쓰는데요. 한자에서 이 팔자는 나누다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해요. 반으로 딱 나누기 좋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8은 재생과 부활의 수이고 불교에서는 8 정도를 나타내는데 이 8 정도라는 게 뭐냐면 욕망을 사라지게 하는 8단계예요. 예를 들면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명, 정념, 정정에서 이런 당대를 지니는데 맨 앞에 있는 정견이 바르게 본다이고 맨 마지막에 정정이 어떤 게 들어와도 정함이 있는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 팔자를 행운의 수라고 해서 부를 일으키는 숫자, 내가 부자가 되게 해주는 숫자라고 해서 자동차 번호에 8이 들어가면 굉장히 비싼 값으로 팔린다고 해요. 그리고 이 팔자를 누이면 무한대가 되잖아요. 무한대. 우리가 알고 있는 무한이 늘어나는 것, 이런 거를 알 수 있죠. 그리고 팔괘가 있어요. 팔괘는 건곤, 진손, 가미, 간태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의 자연을 상징해요. 하늘, 땅, 우레, 바람, 물, 불, 산, 연못을 나타내는 괘죠. 이 괘를 뽑아서 우리가 어떤 운명에 처했는지를 알 수 있는 비밀의 키워드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이제 12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숫자는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개 빼놓고 이제 12를 마지막으로 숫자 상징에 대해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12는 완전한 주기, 우주의 질서 이런 걸 상징해요. 그래서 황도 12궁도 그리고 1년이 12달로 돼 있죠. 그리고 시간이 12시간, 12음계. 12음계는 온음이 7개, 반음이 5개 합쳐서 12음계를 나타내고 우리 컴퓨터 키보드에 보면 신기하게도 F로 된 게 기능키잖아요. 이 기능키가 12개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의미가 있대요. 그런데 제가 미처 찾아보지 못했거든요. 그 다음에 연필 한 다스가 12자루예요. 그리고 지지가 12지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율, 술, 해 이렇게 돼 있고 관상은 12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우리 얼굴에 우주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주가 우리 얼굴에 담겨져 있다는데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얼굴에 12개의 궁이 있고 우주가 우리 얼굴 속에 담겨 있다는데 어떻게 담겨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명궁인데요. 명궁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의 명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늘에서 이 세상에 왔을 때 어떤 운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곳이죠. 이곳이 깨끗하면 공부도 잘하고 좋은 운명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배궁입니다. 재는 재물이죠. 재물과 관련 있는 곳이 바로 이 코,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 형제궁이라는 건데요. 형제궁은 바로 눈썹이에요. 그래서 눈썹 양쪽이 이렇게 가지런히 생기면 형제들과 사이가 좋고 예, 그 성정도 부드럽고 좋겠죠. 그 다음 전택궁인데요. 전택궁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눈꺼풀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는 전택이니까 내 밭과 주택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상속 이런 것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자, 다음은 남녀궁인데요. 남녀궁은 눈 바로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남녀 간의 관계를 부부 간의 관계 이런 거를 보는 곳입니다. 6번은 이제 노복궁인데 노비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리는 사람, 나의 아랫사람과의 관계를 보는 것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처첩궁은 부부관계를 보는 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깨끗하면 부부 사이가 좋고 인연이 깊죠. 그 다음에 지렛궁이라는 곳이 있어요. 바로 코에서 가장 낮은 부분인데 이 지렛궁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 부모로부터 유산이나 이런 거를 잘 받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천이궁은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눈썹 끝부분을 천이궁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천이 할 때 이자가 이사할 때 이자인데요. 이직, 여행, 전직 뭐 이런 걸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가 함몰되거나 그러면 이사를 많이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관록궁인데 관록궁은 명궁에서 좀 위쪽 부분의 이마의 중앙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깨끗하면 관직에 나아가서 운을 누리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복덕궁입니다. 복덕궁은 관록궁 양쪽 부분을 우리가 복을 받는 곳인데 여기는 부모님의 그 힘,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거울 보면서 여러분의 복덕궁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모궁인데요. 상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는 것이 상모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얼굴에는 12개의 궁이 있고 그 12개의 궁은 각각 우리가 물려받아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얼굴이 생긴 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숫자의 상징에 대해서 1부터 8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12, 그래서 12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래서 아마도 톨스토이는 6년 만에 그 사랑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12편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1번부터 12번까지 그렇게 나누어서 우주의 원리는 사랑이다 라는 것을 아마도 나타내고 싶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주일 동안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여기 아주 예쁜 아이의 얼굴이 있는데요. 우리의 얼굴을 여러분들이 거울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나의 근원에 대해서 이마, 코, 눈, 입술, 그리고 얼굴 정체의 형태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존중하면 힘이 생긴다고 해요.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